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진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한 잡지사의 작가와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나의 경험과 삶의 철학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러다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저에게 몇 명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겨울이었죠. 작은 지방병원, 그 안의 복도는 적막했고 바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참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 안에는 너무나도 희귀한 병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시간은 아이의 몸에서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 항체를 가진 이의 혈액을 수혈받는 것뿐이라고요. 믿기 힘든 기적처럼 그 조건을 가진 존재는 가까이에 있었죠. 5살짜리 남동생. 같은 병을 앓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기에 그의 혈액에는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치료실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희미한 형광등. 그곳에 둘러앉은 어른들의 숨소리조차 무거운 공간.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의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낯선 단어들이 조심스레 이어졌고 마지막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혜 누나를 살리기 위해 내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겠니? 그 말이 아이에게 닿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나는 아이의 작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누나를 구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그 짧은 문장은 지금껏 내가 들어온 어떤 웅변보다도 묵직하고 단단한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혈은 곧바로 시작되었고 작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였죠. 관이 연결되고 작은 팔에서 천천히 흐르는 따뜻한 생명. 지혜의 볼에는 금세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아이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윽고 떨리는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난 금방 죽게 되나요? 그 순간 방 안은 무너지는 듯 고요했고 모든 어른들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의사의 설명을 오해했던 것이죠. 조금의 수혈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의 모든 피를 누나에게 줘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던 거예요. 나는 숨을 삼킨 채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어깨가, 그 미소가, 그 오해 속에 담긴 진심이 세상 어떤 말보다, 어떤 교훈보다 깊게 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진짜 용기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침묵 속의 수락. 그게 용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내 삶을 조용히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무언가에 지치고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면 나는 늘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얼굴로 미소 짓던 소년.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단지 누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기꺼이 얘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순결하고도 단단한 마음이 내게 남긴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고,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진심이란 말에 스스로 감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심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소년은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망설임 없는 고개 끄덕임, 그 조용한 수락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는지를 나는 훨씬 나이가 들어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돕는 상황에 놓일 때면 나는 늘 그 아이를 떠올립니다. 나는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건네는 이 말, 이 손길은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는가?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의 전환점을 지나갑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 말이, 어떤 날은 조용한 배려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아주 드물게 한 장면이 평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제게 평생을 이끄는 조용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5살 아이에게서 무슨 인생의 교훈을 받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스승은 나이도 직책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과 한 사람의 순수함이 어른이 되어가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의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장면,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없는 미소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선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조용한 기억이 다시 제 곁으로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듯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용기라 하면 큰 무대 위에서의 외침이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의 결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피 한 방울을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박수도 환호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얼굴에 다시 생기를 돌게 하고 싶다는 진심 하나만을 품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처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도움보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을 응원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살 또한 조금 더 깊어지고 조용히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아마도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고요히 익어가는 당신의 인생에 지혜와 따뜻함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속삭이는 지혜였습니다.